예, 안녕하세요. 천세련입니다. 이렇게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리빙 아트, 제가 차를 생활, 일상에 하면서 그 다음에 여름에 찻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제 작품 세계를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. 플로강스 오브 티 개인전을 하고 나서요. 차의 향기, 글로벌 빌리지, 한국에서나 전 미국, 유럽에서도 차의 향기란 전시가 처음 있었다고 메일도 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가로서는 참 제가 아트 앤 컬처를 하면서 30년간 미국에서 지냈던 생활이 보람이 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 같아요. 이 작품은요, 이번에 제가 수원에 수원시 초청으로 전시를 갔다 왔어요. 행궁제 갤러리에서 옴이라고 했어요. 옴은 이음과 미음,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영어로는 OMS로 합니다. 그래서 천원지방이라서 하늘은 우리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그 사이에서 저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인연줄 실로 엮어서 하는 작업을 하고요. 또 내년 수원 방문의 해로 해서 수원 미술관에 전시 초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실작업하는 작업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. 예, 이 작업은 제가 하는 밀크웨이 은하수 설치 작업인데요. 제 작업에서 원 시리즈 원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밀크웨이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을 제가 설치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계속 집에서도 캔버스 위에 원을 꽂고 띄고 하면서 일종의 드로잉 하듯이 설치 작업을 공간 내 지배를 안 받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주로 한국의 정서, 동양 사상에도 천문학적 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.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적인 관념도 있고 그러한 거를 저는 그 천문학적, 우주적, 동양 사상의 공부도 했고 아트를 한다는 것은 Who am I?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고 그러면 사색과 어떠한 자기의 철학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제 합폭에 담고 그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아티스트로서는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. 예. 여기는 제가 손님들 초대 오고 그러면 작가들하고 이 긴 테이블이 미국의 그 땡스기빙 때 식사하는 테이블이에요. 근데 우리 동양 그 14명까지 앉거든요. 그래서 아주 워크숍 하기도 좋고 또 심포지움 하기도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주워 갖고 온 돌을 저는 다 모으고 모래까지 해서 손님 올 때 촛불을 늘 켜요. 불의 꽃이라 그러듯이 촛불을 켜면은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따스함과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래 거울을 한 건 이것도 제가 설치 작업하는 거에 하나인데 항상 내면의 나를 바라보듯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심상을 바라보게 되죠. 그리고 네모와 역시 이음과 미음입니다. 그래서 또 촛불에 빛을 하면 훨씬 밤에는 밝게 빛나요. 반사가 돼서. 그래서 그런 것도 늘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여름이니까 우리나라 그 조각보지만 명주 시원한 느낌 들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손님들 오셨을 때 간단한 그 웰빙, 오가닉이 딴 게 아니라 생활의 다이어트
너무 많이 차려서 남기는 것보다 딱 먹을 수 있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너무 전통적인 한국 것만 고집하면 또 아이들이 안 좋아하죠.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발효차니까는 늘 이렇게 촛불과 함께 발효차는 따뜻할 때 먹고 오래둬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의 백자잔, 왜 잔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냐면 좋은 향수는 조그만 병에 있어요. 향을 마시고 또 여러 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잔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낑깡, 제주도에서 그 제주 감 귤로 한 건데, 또 여름이니까 이게 돗자리 매트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대로 시야도 시원하게 하고 동서양 퓨전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자리는 제 찻자리인데요. 한국적인 도자기, 우리나라의 문화유산, 그 다음에 문방사보, 붓, 먹, 벼루가 있고 또 징도 있고, 그 다음 죽비라고 아시는지요? 주로 이렇게 치는 거, 또 등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. 죽비가 있으면 가끔 제가 또 작업하다가 정신이 안 나면 전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. 소리도 좋고요. 그다음 여기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장독, 그다음에 바가지. 외국 분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. 플라스틱 이전에, 도자기 이전에 서민들은 다 이 바가지로 썼거든요. 그 다음 이 작업은 제 작업인데요. 찻잔. 저는 찻잔을 하나의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마시고 비우고 빔, 줌, 암이 저는 제 삶의 또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. empty mind, 그 다음에 wash mind,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, 밸런스. 그러므로 해서 중요, 항상 마음을 곱게 바르게 하는 거를 차를 마시는 차인의 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찬물을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. 차를 마신 다음에 붓고 또 붓고, 그러면 나중에는 화석처럼 돌처럼 돼요. 결국은 시간이죠. 시간의 지남으로 해서 어떠한 형상도 주어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. 그럼 찻자리 아주 못이 조각보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먼지도 안 타고 손님 올 때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그게 되죠.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저는 보자기 접는 법부터 해줘요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그때부터 마음을 좀 가다듬게 되고 잘 접어서 되고. 제가 차 도구부터 이야기할게요. 보통 우리가 찻자리에 앉으면 이 앉는 게 몸에도 좋고 요가의 한 자세거든요. 이 꽃은 차꽃이에요. 동백나무가래서 대부분 차꽃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보통 그러다가 샤넬 꽃 그러면 알아요. 그래갖고 예, 그다음에 이제 백자 이렇게 또 분청도 있는데. 예, 이제 여름꽃. 예, 그러면서 차를 마실 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덕담을 나누게 돼요.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아마 전부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이거를 우리가 중국, 일본, 저는 동양삼국 차 문화를 항상 각고 다름을 가리킵니다. 이거를 우리나라에선 수구라 그래요. 수구는 물 식힌 그릇. 우리나라 차는 덕금차, 수제차래서 뜨겁게 마시면 떨궈져요. 수구라 그러고, 이거는 태수기라 그래요. 태수기는 다 마신 거를 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닭이잔이 왜 이렇게 조그만가?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그만 small is beautiful. 저도 조그마하고 작아야지 향이 오래 갑니다. 그리고 작다모, 이게 보통 몇 인닭이냐 그러면
3인용이에요. 이 닭이가요? 예, 3인용입니다. 보통 홀수로 나가요. 3인용, 또 저 캐비넷에 있는 건 5인용 그렇거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요게 차를 담는 그릇입니다. 예. 그다음에 요게 차시라 그래요. 차시. 차는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이 해서 차 맛이 나거든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차 시음을 하겠습니다. 기다림의 미학이에요. 기다려야 돼요. 기다리다 보면. 깊은 향이. 네. 선생님, 저희가 한국의 차가 아주 중요한 문화다, 유산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차 종류를 또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어떤 차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세요. 예. 모든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. 인도에서, 중국에서,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. 우리나라는 1500년 된 차의 역사가 있고 일본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도 결국 차 전쟁입니다. 도자기 전쟁이고. 그런데 지금은 그린티 하면 제페니스 티로 하지요.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문화는 국력이라고 봐요. 지금부터라도 이 미국에서 어디 한국에서든 우리 2세들이 우리의 고급 문화, 선비 문화를 알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차를 마심으로 해서 그게 저는 문화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하는 밥 먹고 언어와 음식이거든요. 저 차를 가족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좋고 그래서 미국 생활 속에 좀 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좋은 것이 찻자리가 아닐까 싶어요. 물론 커피도 좋지요. 좋은데 저는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찻자리를 한번 하면 한국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 T클래스 차 시간에 막 두 손 모으고 배꼽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정중해져요.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이미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. DNA가. 그럼요. 그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체감하고 보여주는 삶, 드러내는, 또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삶 너무 중요시하셨는데요. 정말 선생님이 실천하시는 것이 이 집안 곳곳에 묻어납니다. 리빙 아트를 실천하신다고 들었는데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리빙 아트란 무엇일까요? 지금 테이블 세팅이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선물할 때든지 한국적인 거 보자기에 싸서 주고 와인을 줄 때도 보자기에 싸서 주고 그 다음에 끈을 맬 때도 매듭으로 하고 그 아이들은 색종이 접기 해서 카드 위에다 꽂고 everything is art, 크라프트, 공예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있었거든요. 그 예전에는 다 핸드메이드였잖아요.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다 아트라고 봐요. 그만큼 또 깊은 정성과 의미들이 새겨지고 그렇죠. 받는 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. 그렇죠. 그 대량화가 아니라 내가 만든 특별한 거를 특별한 사람한테 준다. 그게 바로 리빙 아트. 알겠습니다.